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당연히 물이죠. 우리 몸은 약 68% 정도가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물 다음으로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물 다음으로 많은 것은 단백질이에요.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백질은 영어로 프로테인인데 그리스어의 프로테오스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프로테오스는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소라는 뜻이죠. 단백질은 우리 머리카락에서부터 발끝까지, 발톱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면 근육은 단백질이죠. 근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런 것 등을 생각을 하고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들을 생각을 하겠지만 당연히 이제 그런 근육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몸의 내장기관, 심장이나 위, 간, 폐, 콩팥, 소장, 대장, 췌장 등등 모든 내장기관도 모두 근육이잖아요. 그런 근육도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뼈나 연골도 당연히 단백질이죠. 피부나 머리카락, 손톱, 발톱 등등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아닌 것이 있나요? 모두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만일 단백질이 부족하면 팔다리나 종아리, 허벅지 근육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장기관의 근육도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내장기관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심장이나 위, 간, 폐, 콩팥, 소장, 대장, 췌장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 혈액을 볼까요? 혈액을 만드는 것도 단백질이에요. 특히 이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은 온 몸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글로빈은 단백질이라는 뜻이에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당연히 혈액과 헤모글로빈도 잘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가 부족하고 또한 우리 몸 곳곳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단백질은 면역 기능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항체가 생기죠. 이 항체의 원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예방주사를 맞아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요즘 예방주사 많이 맞으시잖아요. 항체 형성을 위해서도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화효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화효소의 원료도 역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소화효소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각종 효소 또한 충분하게 만들지 못하니까 소화에도 어려움이 생기겠고 에너지 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호르몬의 원료 역시 단백질이에요. 예를 들면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 등등 역시 단백질이 부족하면 잘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뇌를 이루고 있는 이 신경 전달 물질도 역시 단백질을 재료로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뇌가 한마디로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열거하자면 이밖에 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식사할 때 단백질을 충분하게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란이나 고기, 생선을 먹으면 단백질 식품이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이 아미노산으로 잘게 쪼개져서 흡수가 되거든요. 덩어리가 크면 장에서 흡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단백질을 쪼개고 해서 가장 작은 단위가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은 약 20종류가 있는데 이름이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위에 써놓기는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 것이 있고 합성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을 해줘야 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8종류가 있고요. 나머지 한 12개 정도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비필수 아미노산 또는 불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식품 중에서 이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다 들어있는 식품을 완전식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완전식품으로 계란과 우유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 밖에 이제 뭐 육류나 생선 등도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고,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콩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단백질은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할까요? 보통 체중 1kg당 1g을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체중이 50kg이면 단백질을 하루에 50g을 먹으면 되고요. 70kg이면 70g을 먹으면 돼요. 단백질 50g이라고 하면은 얼만큼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고기 50g을 먹는다고 해서 단백질을 50g을 먹은 건 아니에요. 계란 한 개에 보통 단백질이 6 내지 8g이 들어있고요. 뭐 고기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고기 100g에 단백질은 20% 정도 들어있고, 나머지 수분이나 뭐 섬유소 또는 지방 등이 들어있어요. 만일 계란으로만 섭취를 한다면 체중이 50kg인 경우에 하루에 7개나 8개, 이제 계란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7, 8개 정도 먹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반찬을 먹기 때문에 계란을 하루에 뭐 7, 8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에 필요한 양의 단백질을 날마다 섭취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단백질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백질 이 섭취량이 부족하다고 해요. 또 이 단백질은 오늘 충분하게 먹었다고 해서 내일도 충분한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필요한 양 이상을 먹으면 필요한 양은 우리 몸에서 쓰이지만 나머지는 글리코겐, 즉 당으로 변환돼서 지방에 저장되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씩만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단백질은 어떤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나 뭐 손톱, 발톱의 단백질, 또는 팔다리, 종아리, 엉덩이 같은 근육의 단백질, 피부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다 다른 단백질이죠. 무릎 연골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 항체나 호르몬을 만드는 단백질, 같은 근육이라고 해도 위나 장, 또는 뭐 심장의 근육, 그리고 간이나 폐를 만드는 단백질, 췌장을 만드는 단백질은 그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인체 내의 단백질은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어서 아미노산으로 흡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미노산은 모두 약 20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미노산이 20개가 있어요.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3번 아미노산, 이렇게 20개의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3번 아미노산을 갖다가 A라는 단백질을 만들고, 3번 아미노산, 5번 아미노산, 9번 아미노산을 갖다가 B라는 단백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일 A 단백질이 10개가 필요한데 1번, 2번 아미노산은 20개가 있는데 3번 아미노산은 5개밖에 없다면 A라는 단백질은 5개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 장난감 중에 왜 조립하는 장난감 있죠? 뭐 조립 인형 같은 거. 인형을 조립하는데 머리는 2개인데 팔다리 몸통은 10개씩이 있다면 몇 개의 인형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2개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아미노산이 아무리 많아도 어느 한 개가 조금밖에 없다면 원하는 단백질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아미노산이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끼니마다 이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섭취해야 하는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이 한 개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음식물로 이 필수 아미노산을 필요량만큼 충분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사실 하루 3끼 식사를 날마다 골고루 챙겨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고기를 좀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사실 소화력이 약해져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젊은 날에 비해서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호르몬 영향으로 이 근감소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단백질은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 단백질 보충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단백질 보충제가 도대체 뭘까요?
필수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아미노산을 골고루 다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시중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해야 할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단백질 보충제는 크게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어요. 동물성은 이제 주로 우유에서 만든 유청 단백질이 있고요. 식물성은 주로 완두콩이나 대두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단백질은 뭐 아무래도 식물성보다는 동물성이 생체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동물성 단백질 보충제를 권하고 싶어요. 생체 이용률이라는 것은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고 우리 몸에서 더 잘 이용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유청 단백질이 있겠는데, 유청이라는 것은 우유로 치즈를 만드는 과정 중에 위에 이 말갛게 떠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 단백질 성분만 뽑아낸 것을 유청 단백질이라고 해요. 필수 아미노산 8종류를 골고루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리고 있죠. 유청 단백질은 가공 방법에 따라서 또 4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WPC, WPI, WPH, WPIH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좀 복잡하시죠? 근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전부 WP로 시작을 하죠. 이 W라는 것은 whey, 유청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그거의 첫 자고, P는 프로테인,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WP는 유청 단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WPC, 이 C라는 것은 concentrate, 농축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유청 속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단백질이 아닌 성분은 제거하고 단백질만 이게 농축시킨 건데, 단백질 성분이 약 80% 정도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단백질이에요. 물론 이제 그 제거하지 못한 미네랄 이런 것들도 함유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유당불내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은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유당불내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왜 우유를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유당불내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먹으면 우유에 함유된 유당을 제대로 분해하고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즉, 우유를 마시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WPI 이 단백질이 있는데, WP는 이제 whey protein, 유청 단백질이라고 했죠. I는 isolate, 분리했다는 거예요. 뭐를 분리했냐면, 농축 유청 단백질에서, 그러니까 WPC죠. 거기에서 유당하고 또 이제 그 밖에 불순물, 이것을 좀 더 제거를 한 단백질인데,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그런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WPC보다는 순도가 높고 체내 흡수가 빠르지만 그 대신 이제 가격은 조금 비싸죠. 한 번 더 가공하는 과정을 거쳤으니까. 세 번째 WPH는, WP는 whey protein, 유청 단백질이고, H는 hydrolysate의 첫 글자인데, 이건 가수분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WPC에 소화 효소를 더해서 한 번 더 가수분해해서 만든 단백질이거든요. 가수분해라는 건 뭐냐면, 단백질을 더 작게 이렇게 쪼갠 형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소화를 한번 시킨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소화가 더 잘 되고, 막 우유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알러지가 일어나지도 않고, 또 이제 불순물이 더 낮춰져서 단백질 순도가 WPC보다 높고, 또 체내 흡수는 빠르지만 그 대신 이제 가격대는 더 높겠죠. 가공 과정을 거쳤으니까. 마지막으로 WPIH는 말 그대로 가수분해 분리 유청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분리 유청 단백질을 한 번 더 소화를 시켜준 거죠. 가수분해 시킨 거죠. 유당도 줄어들었고 단백질도 잘게 부쉈으니까 소화도 편하고,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먹으면 더 좋고 흡수도 빠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가격은 가장 비싸겠죠. 일단 우유를 먹고도 소화가 잘 되면 WPC로 충분하고, 우유를 먹고 소화가 안 되면 WPI가 좋겠죠. 나는 뭐 비싸더라도 더 좋은 단백질을 먹고 싶다면 WPH를 선택을 하면 좋겠죠. 각자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든지
이제 복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이거 이제 약이 아니고 식품이기 때문에 아이 나는 뭐 먹었더니 별로 소용이 없더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꾸준하게 이게 드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고 3번에 나눠서 이렇게 먹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은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먹어서 이게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루 종일 이것이 쓰일 수 있도록 나눠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나이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근육인데요. 나이 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축 처지고 뭐 잔병치레가 잦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육의 주 재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도 단백질 섭취는 반드시 충분하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노화는 이 30세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하루 필요량에 맞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노화를 더디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단백질 보충제는 젊은 분들에게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더더욱 중요한 영양소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